여러분, 에스더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예쁜 왕비 아니면 민족을 구한 영웅 뭐 그런 이미지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이야기를 좀 넘어서 한 여성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지 그 깊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야말로 동화 같은 장면으로 시작하죠. 저 멀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고아 소녀가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다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는 에스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에스터라는 인물을 다시 보고 논란이 많은 그 결말까지 짚어본 다음에 마침내 민족의 어머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다들 아시는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해볼까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하만이라는 나쁜 신하가 유대인들을 전부 없애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죠. 그러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음모를 막고 자기 민족을 구해냅니다. 정말 멋진 구원 드라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구원 드라마에 뭔가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 영웅담 속에는요,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 에스더서 전체에 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인데 신의 이름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쵸?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작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숨겨놓은 장치라는 겁니다. 작가는 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대신에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필 고아 소녀가 왕비가 되고, 하필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엿듣고, 하필 왕이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착한 이란 페이지가 딱 펼쳐지고, 이게 정말 다 우연일까요? 작가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툭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각을 확 바꿔서 한번 볼게요. 에스터, 그녀는 과연 그냥 역사의 흐름에 끌려다닌 수동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판을 직접 설계한 플레이어였을까요? 여기 이 비교를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죠. 그녀는 왕의 부당한 명령에 싫다고 정면으로 저항했다가 쫓겨났어요. 반면에 에스더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역이용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쓰죠. 한 명은 정면 돌파, 다른 한 명은 내부로부터의 변화. 뭐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에스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수동적이야 라고 쉽게 말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그냥 여성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억압받는 정말 최악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초반 모습은 뭐랄까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생존술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바뀝니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에스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계획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판을 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뛰어드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수동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터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시대를 넘어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 바로 중재자의 원형이 된 거죠. 그 상징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철학자 에디트 슈타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비극적인데요. 유대인이었지만 카톨릭 수녀가 됐고 결국엔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었죠. 바로 그녀가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에스더에게서 큰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 문장 좀 보세요. 1938년 정말 온 유럽이 나치의 공포에 떨던 바로 그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을 가난하고 무력한 작은 에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재자로서의 에스터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에스더 이야기가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불편하고 폭력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새로 내린 명령은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지켜도 좋다.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의 권리를 준 거죠. 그런데 이 권리가 결국 피를 부르는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에스더서 9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순식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걸 과연 해피엔딩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어려운 지점을 현대신학자 앨리서 클라펙은 이렇게 봐요. 에스더가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가해자가 되는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정말 끔찍하지만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우연, 주체성, 그리고 이 폭락적인 결말까지. 이 모든 걸 합치고 나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바로 민족의 어머니라는 모습으로요. 에스터는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된 게 아니죠.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 엄청난 책임감으로 한민족 전체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버리고 민족 전체의 운명을 자기 어깨에 짊어진 거잖아요. 그들을 지키려고 죽음까지 각오했고요. 이게 진짜 모성애가 아니면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녀의 용기, 지혜, 그리고 그 엄청난 희생. 이걸 보면 에스더는 그냥 예쁜 왕비가 아니에요. 한민족을 구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과연 어떤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겠죠.